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텔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한때 정말 반도체 제국의 상징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인수까지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와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저희가 받은 여러 기사나 분석 자료들을 보면 인텔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또 미국 정부는 왜 움직이는 건지 좀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펜티엄 시절에는 뭐랄까 외계인 납치해서 칩 만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는데 말이죠. 아 맞아요. 그런 말 있었어요. 어쩌다 인텔이 이 상황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산업 전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인텔 지금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 보니까 뭐 적자, 주가 폭락, 구도 조정 이런 얘기는 기본이고 네, 심지어 회사가 둘로 쪼개져서 매각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있더라고요. 특히 그 파운드리 사업 부문 손실이 엄청나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만 파운드리 부문에서 영업 손실이 무려 134억 달러. 134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9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와, 19조. 과거에 컴퓨터 CPU 시장 80% 이상 장악했던 그 영광 생각하면 정말 믿기 어려운 성적표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여러 자료에서 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이 보이던데요. 네, 결정적인 실책들이 몇 개 있었죠. 가장 큰 건 역시 그 모바일 시대 흐름을 놓친 거겠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뼈아프죠. 결정적인 순간이 아마 2006년쯤일 텐데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용 칩 생산을 제한했었거든요. 아, 네, 들어봤어요. 근데 당시 인텔 경영진이 수익성이 좀 낮다, 뭐 이런 이유로 거절을 했죠. 그걸 거절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 모바일 칩 시장의 주도권을 그냥 놓쳐버린 셈이죠. 2007년 내부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그때 경영진이 단순히 마진율 문제뿐만 아니라 애플 요구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또 기존 PC 파트너들이랑 관계가 좀 틀어질까 봐 걱정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어요. 결국 단기 실적, 그리고 기존 관계 유지, 이런 거에 좀 발목이 잡힌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는 좀 소홀해진 거군요. 네, R&D 투자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로 핵심 인력들이 경쟁사로 막 빠져나가고요. 아, 인력 유출도 심각했군요. 네, 그러면서 기술 경쟁력 자체가 약화된 거죠. 결국에는 그 첨단 공정 기술력은 TSMC한테 추월당하고 또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거기서는 엔비디아한테 한참 뒤처지게 된 겁니다. 정말 뭐랄까 총체적 난국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인텔 지분 인수를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나온 거잖아요.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 정부는 왜 직접 나서는 걸까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건 역시 반도체 자립입니다. 반도체 자립이요? 네. 지금 첨단 반도체 생산을 대부분 대만, TSMC 같은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인텔의 중심으로 미국 내 생산 역량을 확 키우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경제 성장이나 뭐 일자리 창출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랑도 직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 안보 차원의 접근이군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이 기조랑도 딱 맞아떨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 정부가 반도체 및 과학법, 이른바 칩스 액트라고 하죠. 네, 칩스법. 이걸 통해서 이미 인텔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이번 지분인수 검토 이야기도 이 법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넣어주면 인텔로서는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네요. 그 오하이오 공장 건설도 다시 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 2030년 완공 목표로 미뤄졌다고 하던데. 네, 일단 자금 지원은 재정난 훼손이나 그 지연된 오하이오 공장 건설 재개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AMD 같은 큰 고객사들 있잖아요. 네, 빅테크 기업들. 이 기업들한테 TSMC 대신에 인텔 파운드리를 좀 써라, 이렇게 유도하거나 약간의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아, 그런 시나리오까지. 근데 다른 자료 보면 또 애플 같은 회사들은 공급망 안정성 때문에 한 회사에만 의존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하던데요. 정부가 압력 놓는다고 쉽게 움직일까요? 네, 그 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압력만으로 될지는 사실 미지수죠. 그럼 이제 경쟁사들, 특히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나
TSMC한테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국 정부가 너무 노골적으로 인텔에 유리한 정책을 펴거나 물량을 몰아준다. 이러면 지금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한 60% 이상으로 압도적인 1위인 TSMC나 한 10% 초반대로 2위인 삼성전자 입지가 좀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다만 TSMC나 엔비디아 모두 아직은 인텔이랑 협력 확대에 대해선 좀 선을 긋고 있고요. 또 인텔 기술력이 그렇게 단기간에 TSMC 수준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이런 냉정한 분석도 많습니다. 아, 기술 격차가 아직 크군요. 네. 인텔도 자체적으로 살아남으려고 그 투자랑 반도체 설계 쪽 거물인 립부탄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이사회 의장으로 영입하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인텔이나 미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오히려요? 왜 그렇죠? 기술력이나 효율성을 막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정부 지원에 안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보조금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아, 정부 개입의 양면성이네요.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인텔은 과거의 영광은 이제 뒤로 하고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고 네, 미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또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목표 아래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정말 격변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 특히 파운드리 쪽 반도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 같은 우리 기업들한테는 또 어떤 도전과 기회를 가져다 줄지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미국 정부의 이런 전폭적인 지원, 이게 인텔을 다시 왕년의 제왕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시장 논리를 좀 거스르는 이런 인위적인 개입이 오히려 장기적인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